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이 조그만 부동산 교실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그맣게 오픈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명랑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두로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중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줍니다. 원하는 날짜에 이사 못합니다. 또 새로이 신개발지에 아파트가 당첨돼 가지고 완공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벌금을 또 물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고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소위 말하는 깡통 주택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깡통 주택은 집을 팔아봐야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왜 생겨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집을 전세에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관심 갖는 것이 그 집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내가 나갈 때 이거 받을 수 있느냐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가격,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평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평가원, 간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는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조금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린다. 즉 일주일 단위로 발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빠르게 변동될 때는 거기 변화에 그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또 장난꾼들이 돌아가지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지금 법이 달라졌습니다. 허위 신고하면은 걸리면은 그거는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보통 5억에 거래되는데 6억 5천에 거래됐다. 이렇게 짜고 허위로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국민은행에서 주택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고 이런데 대출해줄 때 담보물로 가격을 파악해야 돈을 안 떼이고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가격 평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우선 첫째로 볼 때 아파트의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크게 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인 가치가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덜한 것이 빌라입니다. 특히 빌라 중에서도 신축 빌라는 한 번도 거래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기꾼들이 개입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먼저 빌라 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특히 빌라가 많은 곳은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즉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줄 만한 고층 건물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빌라 왕들이 빌라를 건축합니다. 여러 채를 건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먼저 내놓습니다. 여러분 전세를 내놓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새 빌라니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그 브로커들을 내세워가지고 또 몇몇 부동산하고 짜고 중개사하고 짜고 거기에만 물건을 내놓습니다. 많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물건을 보러 올 때 여기에 이제 사기가 개입됩니다. 지금 한 번도 누가 전세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 위임받은 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가격 평가를 내릴 때 고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임대인하고 이렇게 짜고 실제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평가되고 또 실제의 정상적인 전세금을 넘어서서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채가 건설됐다. 한 사람이 가격 결정해서 들어가면 뒷사람은 그대로 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 깡통입니다. 전세금이 더 많습니다. 평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바쁜데 언제 그거 다 봅니까? 대개 공시되는 걸 보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그것은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빌라왕 건축주는 바지, 신불자를 내세워가지고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할 때 하고 사고가 나서 전세금 반환 받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무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중개법상 말이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대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빌라 바지 주인, 말하자면 신불자, 그 사람은 보상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빌라왕이 갖고 있었다면 상당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빌라왕은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 텐데 소송에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거는 신불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수많은 사람이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사실은 20년에서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에 아주 빠르게 가격 상승이 됐던 겁니다. 이랬을 때 투자의 귀재들,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는, 다시 말하면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겠다는 이런 처음부터 채무 불량하겠다는 이행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거의 4억 5천 그 이상까지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그 경우에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4억 5천입니다. 5억짜리를 4억 5천 했다 합시다. 그거를 빼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다수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또는 단독주택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하고 빌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연쇄적인 불량 임대 이거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2022년 후반기부터 아파트, 빌라 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기가 돼 가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세금을 못 내주는 걸 역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두 이번에는 생각이 반전에 일어납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빨리 팔아야 되겠네. 자꾸 이제 많은 매도 물건이,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또 하나는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 설정이, 전세 가격 설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에 하락이 일어나니까 이와 같은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 난민이 일어났더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한 가지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반환금 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여기에 들어두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회사에서도 이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도시 보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HUG, 허그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공기업입니다. 여기를 내가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촘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험을 인수할 때, 받을 때, 보험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험 계약을 하려고 계약서 모형을 가지고 또는 계약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가면은 일반 보험회사는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진정한 계약인가, 또 본인이 계약했는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가는 물론이고 그 반환에 대하여 확실한 보증을 주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전세금 반환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그가 대신 보증금을 내줍니다. 물론 이때는 보증계약을 임대인이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이 허그나 기타 등등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희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인이 바빠서 남편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남편이 계약한 것에 대하여 부인이, 즉 소유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표현 대리라는 건데, 우리 공부가 계속되면은 대리에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앞으로 사회 탐구를 조금 심도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그 허구에서 보험금 통해 가지고서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보험금은 채무자, 다시 말하면 임대인, 집주인에게 대위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내줬으니까 돈 내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상권, 이렇게 말하죠. 구상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구상받은 비율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뭐 2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제 더 잘 돌아가겠지만, 이것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허그입니다. 물론 허그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이 상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 발생 원인에 대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꼭지에서 제가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